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9월달 FOMC가 걸렸던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어떤 금리 동결 이야기로 코스피가 2,540선까지 이제 급락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시밀을 넘어서 신약 개발의 어떤 비중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결국 이제 미증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연준의 발표 전까지는 상승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이 소프트 랜딩을 어떤 목표로 한다는 어떤 이 부분에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말은 지금 세 가지 형태죠. 그래서 지금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는 괜찮은데 소비 흐름들 자체가 여전히 한가운데 최근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2%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 이번에는 동결입니다만 지금 한 번 더 연내에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연준의 동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오전장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연준의 발표 이후에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 이 점도표는 이 금리 전망을 이제 점으로 이제 그 FOMC 위원들이 찍는 겁니다. 그래서 뭐 6월 달에는 1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9명이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찍었던 걸 보면 이 5.5에서 5.75 구간이 제일 많죠. 예,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은 이 4.5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죠. 요게 이제 6월 달,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점도표를 FOMC 위원들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연준원하고 이제 FOMC 그 패드 FRB 이사들이 합해서 이제 찍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내용단을 보게 되면 그 여기에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점도표하고 변화가 훨씬 여기가 좀 많죠. 윗단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연준의 이제 이 그 200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범위로 스코프 형태로 이제 기준금리를 합니다. 그때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예, 좀 이제 범위로 찍는데요. 그래서 요 구간이 많다는 말은 연내에 지금 이제 5.25에서 5.5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 남았는데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내년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4.5 밑단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도 내년도에 어떤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윗단에도 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려가는 거는 내년도 뭐 3분기 이후에 좀 내려갑니다만 아주 천천히 좀 내려간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이러다면 이제 원달러 자체의 환율 자체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되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매도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 거의 동결 분위기였는데 유가 때문에 매파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와 다르게 그 만기일 이후에는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죠. 오늘도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거래소에서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거래소의 집중적인 어떤 매도,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대거 지금 양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넘었다가 지금 단기로 지금 2525선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50선까지 거의 2% 하락한 어떤 급락 흐름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8배,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뭐 7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대부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섹터별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잭슨 아닌가요? 거기
2분기 실적 이후로 계속 올라갔다가 여기 뭐 스탁 옵션 뭐 이렇게 뭐 발동했다 뭐 이런 영향도 있는데,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한 3%, 애플이 한 2%, 이 금리단에 취약한 IT주들,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뭐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HBM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있으니까 한 2%로 가장 많이 빠지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대부분 빠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아침에 에코프로가 99만 2천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단기 반등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죠. 그래서 뭐 80만원대 후반까지 88만원, 7만원대에서 99만원대까지, 뭐 저점 대비해서는, 단기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가까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하고,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여기에 좀 빠지고,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좀 빠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관련되는 종목에서는 이렌시스가 그나마 아침에 좀 급등을 하다가 조금 윗꼬리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되는 종목들 쪽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뭐 의료 AI다. 이것 때문에 급등하면서 셀바스 AI까지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이 그나마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머크의 키트루다라든지 로슈의 이제 뭐 티센트릭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그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면역 감문 억제제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어떤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통 제형 변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피하 주사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어떤 이슈가 되면서 이 알테오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단기간에 50%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도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퓨처캠이 7%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섹터들에서도 대부분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라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방사선 가속기인가요? 이제 거기에서 전립선암 그 암세포가 사라졌다. 요것 때문에 이제 비츠로텍하고 이제 두 종목이 좀 강한 어떤 단기 어떤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정부 발표가 어제 나와서 여기가 시장이 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들은 다시 또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강했던 사우디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뭐 관련주들도 조금 이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되는 쪽에서는 강한 흐름들이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평소 때보다 좀 많이 빠져요. 평소 때는 오르나 떨어지나 큰 흐름을 안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분봉선을 보시게 되면 14만 2천원대까지 지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뭐 수급 이슈일 건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아침에 외국과 더불어서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의 흐름들로 단기적으로 14만 2천원대까지 또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다시 내려가는 흐름에서 오늘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단기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 자는 다시 또 이제 매도,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지지를 하다가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제 이 15만원대를 못 넘어가고 한 2주 동안 플랫형을 하다가 다시 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이었죠.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기존에 지금 셀트리온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했던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도약을 하는 흐름에서
그냥 뭐 신약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어떤 바이오텍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속도라든지 기존의 이제 항체 치료제에 관련되는 항암 라인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제휴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이 라니 테라피틱스와 라니필을 통해 가지고 경구용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래서 뭐 스텔라라라든지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계약들도 있고요. 이 ADC 관련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가장 뭐 강력하게 진행하는 신약 관련되는 플랫폼 쪽에서 가장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익수다라든지 뭐 피노바이오 쪽에도 이 투자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이중항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RNA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뭐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제 합병 이후에 본격화되는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 관련되는 부분이 하락하면서 오늘은 또 14만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요. 자, 이 흐름에서 5장에는 다시 그래도 그나마 좀 일주일 넘게 지지를 해줬던 14만 5천원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